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가끔 보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희생적이고 잘 맞춰주고 친절하고요. 칭찬도 잘해, 선물도 잘해, 양보도 잘해. 이렇게 좀 자기 희생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 그게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했을 거예요. 말 잘 듣고 말썽 안 부리고 부모님 비위 잘 맞추고 일찍 일찍 철 들고 뭔가 잘 해냈을 거고요. 뭔가 아이도 부모님께 바라는 게 있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 아주 깊은 곳에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욕구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죠. 그 대신 자기가 그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딱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안정감의 원천인 그 애착대상, 그 사람에게 매달려요. 이 사람을 옆에 두려면 뭐든 희생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잘 보이는 행동들을 하면서요. 근데 사실 이런 행동들이 불안을 더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무척 활성화된 상태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는 타인과 깊은 소통이 어렵고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불안형은 이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불안이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구원 환상을 갖게 되죠. 최소한 버려졌다라는 그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 운명적인 사랑, 영원한 친구, 소울메이트 이런 이름 붙이고요. 마치 신생아가 엄마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기대하듯이 그런 기대를 해요. 세심하고 완전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듯이 이 사람도 결국은 나를 버리겠지, 나한테 관심 없겠지, 날 결국은 귀찮아하겠지, 이렇게 자동으로 추측이 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심각한 불안을 품은 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전부터 해서 형성되어 온 아주 오랜 불안이기 때문에 엄청 깊고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해요. 혹은 반대로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타인에게 딱 벽치고 상호소통 안 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런 자기 희생도 아니고 자기 중심도 아닌 자기 채움적인 상태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있으면 행복한 감각을 느끼고 엄마가 없으면 고통스럽고 두려운 감각을 느끼는데요. 영유아기에 이렇게 충분히 보살핌을 받은 아이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를 볼 때 또 타인을 볼 때 단점, 장점 모두 다 가진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충분한 보살핌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크면 늘 내 옆에서 나를 채워줄 이 완벽한 누군가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장점을 못 합치고요. 거절과 사랑을 공존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완벽한 관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관계에 없죠. 없어. 절대로 없어. 그리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해도요. 불안형은 어차피 그 완벽한 것도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 막 먹어치우고 싶은 것처럼 애정에 굶주린 사람은 누군가와 이 깊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냥 뭐 내가 널 사랑해, 좋아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먹어버리고 싶어. 잡아먹고 싶어. 살 좀 뜯어먹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꿀꺽 삼켜버리고 싶다고요. 드라마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온 김지원 씨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뭐 "나를 추앙해라.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나는 누가 좋으면 그렇게 먹어버리고 싶더라." 뭐 이런 대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애정 굶주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단짝이나 어떤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지만 정말 때로는 숨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 있고 외모가 잘 나고 돈이 많고 그래도 이런 잡아먹히는 대상으로 산다는 거는 힘든 거예요. 숨 막히죠. 그러면 멀리하겠죠. 슬슬 태도가 변할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불안형이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가 그 애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떠나가면 '그래 역시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더욱 강화하고, 그렇지만 혼자서는 내가 정체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누군가에게 끌리고, 잠시 잠깐 안정감을 느꼈다가 금방 또 상처받고, 이걸 반복해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고 너무 이상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기를 버린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더 커요. 그래서 내 부모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화시키고, 단점이 있을 리가 없다고. 있어도 다 별거 아니고 그거 나 다 눈 감아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그 마음의 준비를 끝냈어 자기는. 왜냐면 내 구세주거든. 그렇게 해서 또 자기를 희생시키는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거지만 알아도, 안다고 해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내가 살아오는 그 생존 방식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아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데요. 천천히 길게 보시자고요. 저랑 같이요. 내가 이렇게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구나 하고, 그동안의 이 나의 생존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걸 막 비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했던 얘기죠. 내가 그런 구원 환상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이상화시켜서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내려놓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심하게 사람에게 벽을 치고 오히려 반대인 회피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잠깐 피하는 거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폭식, 일 중독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 애정에 대한 굶주림, 즉 결핍은 중독을 낳거든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채워줄 무엇을 계속 찾아 헤매고 끊지 못한다.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안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요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기대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 관계라는 게 원래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을 겪지 않을 거야 라는 목표는 건강하지도 않고 어차피 가능하지도 않아요. 상대방은 그대로 두시고 그 사람을 막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 나의 존중감, 가치감, 그걸 발달시키는 데에다 초점을 둬야 관계가 개선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감이나 정체성이 좀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교감신경이 좀 내려가면서 상대방을 좀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그거를 상대방도 다 느껴요.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막 분석하고 몰입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욕구와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 어려서부터 그 상대방에게만 쭉 맞추면서 사는 게 당연히 이제 습관이 돼 버렸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매력이 없고 약간 상대방에게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주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시간을 꽤 들여서 보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점점 나아진다. 금방 캐치가 된다. 그리고 나의 이 내면의 소리를 알았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절이든 부탁이든. 이렇게 내가 먼저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요.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고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런다고 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도 되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은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면서. 그리고 그런 상처의 속사정들을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널 비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내 오랜 상처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 가끔 좀 꼬장 부리고 집착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오해하지는 말아줘. 나도 열심히 나를 돌보면서 고치는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 행동 패턴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상대방에게는 어떤 상처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서요. 완벽한 관계라는 건 없어요.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내가 나아지는 과정 중에서 좀 좋았다, 나빴다, 들쑥날쑥할 거예요. 뭐 쭉쭉 좋아지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원래. 한 번씩 밑바닥 찍어주고 다시 올라오고,
찍어주고 또 올라오고 반복해서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해요. 타인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지 마시고 자기 마음의 그 소리에 딱 집중을 하시고 내 욕구와 내 감정 들어주세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헌신만 하던 그 사람에게 이제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거절도 필요하다면 하고 부탁도 필요하면 하시면서 나를 지키세요. 그래도 됩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잡고 싶어질걸요? 그리고 이런저런 거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이 애정 굶주림은 어찌할까? 저는 그거 어느 정도 좀 사는 동안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얼추 그냥 뭐 요만치 채우는 거지 완전히 꽉 채운다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사람이 다 누구나 자존감이 높을 때 있고 낮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 내가 좀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혹은 회피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길게 비정상은 아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믿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